안녕하십니까. 일자리 걱정 없는 지구촌 만들기 다모의 김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종별 준비된 창업의 마지막 시간으로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작업소비 생산활동, 국제기구, 외국 기관 출신의 준비된 창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이쪽에는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쪽과 관련된 사실상 이거는 영세 수익이 집에서 내가 우리 집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무슨 창업이냐, 이걸 창업을 갖다 한다는 게 아니죠. 이렇게 이런 걸 하고 계신다,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왕 그걸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돈을 벌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거는 표준 산업 분류에 분류되어 있지만은 돈 버는 조직이 아니라서 그냥 이걸 표준 분류로 해놨습니다. 전업주부, 그건 돈을 버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취미생활로 집에서 기타 치고 있다, 이거는 뭐 어떻게 경제활동이 아닌 거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할 때 그런 재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창업을 할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벌자라는 거죠. 자, 가구내 고용활동, 이 산업분류는 가구내 고용, 자가소비를 위한 가사서비스 같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거 하는데 자기 먹을 거 자기가 만드는데 그건 누가 돈을 갖다 지불을 하겠습니까? 그 아니죠. 그리고 자기 집 청소하는데 누가 그 용돈을 주겠습니까? 아니죠. 그러지 말고 그런 업종으로 창업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이 사업자 등록도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때 이거는 그냥 산업 분류 체계, 딱히 분류할 게 없어가지고 산업 분류 체계 상으로 몰아놓은 겁니다. 몰아놓은 거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업의 강약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점, 먼저 가장 강한 인해는 혈연이죠. 가족이 가장 우선이고, 그리고 이 부분, 즉 집안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희생과 정신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집안 청소, 설거지, 화장실 청소서부터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 보통 가구 가지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엄마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지금은 남자들도 이 부분을 갖다 많이 하고 있지만은, 남자들은 이때까지 안 하다가 하는 거니까 정말 힘들어하는 거 느끼시죠?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화도 많이 나고. 이걸 어떻게 저희 어머님들은 어떻게 견뎌왔을까?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 보통 희생정신과 헌신정신 없으면은 집안일을 못한다. 그 약점으로서는 체계화 조직화의 분리, 뭐 설거지하는 노하우, 그거는 체계화 안 돼 있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한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돈 주고 그런 건 없죠. 이거 자체가 지금 그러기 때문에 없습니다. 가족들이 알아주고 그 부분에서 그냥 가족 구성원들이 의장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 있는 뿐입니다. 따로 이거는 돈 버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기회요인 보면은 재택근무가 지금 확대되고 있죠.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거의 워라밸 확대로 해가지고, 워라밸 때도 그나마 조금 했었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더 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집안에서 어떤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는 회사, 학교의 선생님들, 대학교들도 그렇죠. 굳이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나? 집에서 받는 것도 학생들 편하죠. 아르바이트 뛰면서 수업을 갖다 받을 수 있기를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까지는 학교에 꼭 출석 체크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게 되기 때문에 지금 오프라인 재택근무가 기본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지금 이제는 코로나 하면서 이제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뀌었죠. 코로나 시대에
이제는 그 집에 그냥 묵지 말고 그냥 일상생활적으로 여기에 익숙해져야 된다. 재택근무다. 비대면이다. 그럼 거기에 익숙해져야 된다. 지금 그렇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예 비대면으로 전환한 기업으로 출근하지 마라. 출근을 안 하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사무실 운영 비용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식당들 지금 배달 음식으로 다 그거 했죠. 굳이 내가 식당에 손님을 갖다 해놓으니까 9시까지 영업을 갖다 중단하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다른 접근이 생겨야 되는 거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는 집안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게 기본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반드시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 위험적인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축소가 되어 있죠. 이때까지는 이제 이 사업을 갖다가 바깥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하겠다. 정말 대단한 각오를 갖다가 없으면은 힘들죠. 가게를 갖다 내야 되겠다. 지금 쓰러져 있는데 이제는 음식점 커피숍을 갖다 낸다라고 했을 때 시설비, 인터리비하고 보증금하고 들어가죠. 근데 손님 끌을 자신이 있습니까? 식당을 갖다 한다. 식당 여러분 나가서 보시지 않습니까? 식당 되는 식당도 있던가요? 줄 서 있는 식당요? 그거는 얼마 만에 그까지 줄 서 있게 만들었는지를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이런 이제부터는 대기업 브랜드를 갖고 있는 쪽이죠. 총알도 많고, 그리고 시스템화, 설거지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요리하는 것도 이제 전부 다 시스템을 유튜브에서 딱 그거 하죠. 근데 그거 가지고 사업을 갖다 하겠다고 힘든 일이죠. 이 상태에서는 지금 집안에서 이런 부분에 지금 이게 강약점을 분석을 했지만은 지금 집안에서 이제는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는 여기에서 답을 갖다가 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과정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 및 외국기관 업종별 준비된 차트, 이 부분의 출신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UN이라든지 그런 쪽에 출신들 이제 퇴직을 해야 된다. 어떤 쪽으로 창업을 해야 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특징은 아무래도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죠. 그리고 국제협력, 이 가장 강한 부분입니다. 살면서 해외 안 나가본 사람도 많은데 이분들은 뭐 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죠. 그리고 약점, 특정 국가 간 갈등 조정 분리, 이거는 특정 국가에 소속되어 있을 때 한국이다, 한국의 이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의 입장을 대변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불리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 월급의 다른 부분들이 아니죠. 이 가지고 사업 자체를 갖다가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기회요인, 공정무역, 공유경제, 공정무역 이런 부분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죠. 즉 저소득 국가에서 생산한 대표적인 게 커피죠. 저소득 국가, 선진국에서 커피를 갖다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이디오피아 같은 그 저소득 국가에서 만든 커피들을 선진국에 사주자라고 해가지고 직거래 한다 해가지고 요즘 공정무역으로 해가지고 카페들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나오죠.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G8 이제 진입을 갖다 했죠. 뭐 한국 위상,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 대한민국의 위상, 이제 말로 따로 설명할 필요 없죠. 이번 월드컵 때 여실히 느꼈습니다. 코로나 때 여실히 느꼈고, 집안에서 K-팝, K-드라마를 보면서, 그리고 김연경 선수의 대단한 그 부분을 보면서, 스포츠로 TV 중계를 보면서 한국의 힘이 얼마만큼,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한 부분이 있지만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촛불,
2016년도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당시만 5년 전만 비교를 갖다 해본다 그러면 그때 우리 한국에 희망이 있습니까? 전부 다 촛불 들고 광화문으로 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됐는데 정말 그때는 온 국민들이 그때는 희망 없이 그거 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우리는 G8로 진입을 했습니다. 코로나 쪽에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지금 이만큼 지금 그때와는 정말 다른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이 과거는 묻어주고 한국뿐만 아니고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일본 지금 우리 한국 대한민국 정부는 이 국민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해외를 갖다가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우리가 그래야 하는 게 아니고 세계에서 우리를 요구를 하고 대한민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 이런 기회를 갖다가 놓칠 수가 없는 거죠. BTS 아시지 않습니까? BTS 이제 소속사가 미국에 상장을 갖다 했죠. 상장을 해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외국의 가수들을 이제 합니다. 우리는 슈퍼스타 K, 이제는 K가 빠져야 되죠. 국제 글로벌 브랜드로 봉준호 감독, 윤여정 배우님, 이런 부분에 이제는 국내 한국 내에서만 들어가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국내 무대를 아니고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 아무래도 기술 교육, 지금 기술 창업, 일자리 걱정 없는 지구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자리 걱정 없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지구촌, 재능 있는 세계 재능 있는 사람들, 우리 한국에도 있는 다국 이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뿐만 아니고 탈북자들도 있고 다문화 가족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고국이 해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는 거죠. 그럼 그분들하고 우리는 같이 일을 갖다가 일자리 창출하는데 우리나라하고 그 나라하고 같이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모이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꾸준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제 이 안쪽에서 대한민국 내부를 갖다 무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해외로 무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다. 이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조금 이따 북한이 열리고 그리고 해외에 손을 잡는 기관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이제는 대한민국에 그쪽에 들어가주면 가장 잘하는 게 정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갖다가 세계인들하고 같이 나눠가지고 우리나라 일자리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일자리 창업을 하더라도 준비된 창업 벤처를 만드는데 한국 벤처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벤처 제도라는 걸 후진국에다가 그쪽에다가 이식을 갖다 자연스럽게 이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나라 그런 제도들이 없기 때문에 특허 노하우라든지 그런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거 정말 많습니다. 정말 괜찮은 부분이 많습니다. 위험요인, 민족주의, 자국 우선주의 지금 이것만 강조해서는 힘들죠. 우리나라만 한다. 독일은 2차 대전 이후로 지금 자기 독일이 잘못했던 부분들 반성을 하고서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와 같이 동서독 화합을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독일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이제 전쟁이라든지 그런 자국 우선주의를 갖다 하는 아프리카,
분쟁, 뭐 중국도 있고 일본도 그렇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한다 그러는데 세계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트럼프가 미국 입장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미국의 위상하고 지금 바이든 정부 때 바이든 정부는 이제 친화 정책으로 돌아섰죠.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지만 같이 갈 수 있는 포용 경제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만약에 비즈니스를 갖다 한다면 내만 먹고 산다라는 것보다도 같이 우리나라 아니면 전 세계 그럼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쪽 부분 국제 외교기관 이거 자체는 외국 글로벌 기업을 만든다라는 부분은 아니고 이쪽에 창업을 갖다 하는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게 되면은 매출액 이건 전 세계가 무대죠. 전 세계가 무대입니다. 값싼 데서 전 세계에서 싸게 수입하고 팔 수 있고 전 세계에 있는 기술들을 융합을 해서 인력들을 모으고 전 세계 상상이 되십니까? 전 세계가 무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이 시장은 항상 있는 거죠. 수익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이 국제기관 그런 유엔 특히나 유엔 같은 경우는 선진국의 자금을 받아서 후진국에 배포를 한다든지 국제기관 돈들은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익을 내는 데 대해서도 다 열려있고 마찬가지죠. 전 세계에 있는 자원들 인력 차입금 선진국에서 돈이 있고 자산들 토지들 자원들은 또 후진국에 있고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전 세계에 다 널려 있고 돈 있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 전 세계를 무도를 한다 그러면 얼마만큼 큰 비즈니스를 하겠습니까? 국내에 해당하지 않고 한정하지 않고 정말 잠재력이 큰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업종별 준비된 창업 전 과정을 마쳤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했던 모든 업종들의 기회가 있고 방법이 있다.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기업들, 뿌리 기업들, 지금 힘든 업종들도 많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다 기회가 있다. 제가 그런 기회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정말 이거 주눅들지 말자.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모든 업종 구분 없이 일자리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보셨나요? 어떤 업종,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업종에서 분명히 일자리를 만들 기회가 있습니다. 다모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무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자리 걱정해서 해소될 때까지 저도 제 일자리 걱정됩니다. 걱정되지만은 제 일자리보다 제 일자리 자체가 여러분 일자리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제 일자리니까 여러분들이 일자리 만드시면은 제 일자리 생기는 겁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저 걱정 안 하시고 하지 마시고 제 일자리 걱정은 제가 충분히 제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자리를 갖다 걱정하시면은 저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일자리 만드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저를 활용하십시오. 다모이를 활용하시고 다모이 아직까지 준비된 거 많습니다. 말씀 안 드린 거 많습니다. 업종별 준비된 창업교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